노노 제1편 하기편을 마치고 이제 2편인 위정편의 제1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정치를 하되 덕으로서 하는 것은 비유하면 북극성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나머지 모든 별이 그를 중심으로 고개 숙이고 도는 것과도 같다. 논어는 총 20편으로 되어 있는데 각 편의 제목이 제일 첫 장에 나오는 문구를 가지고 지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1편 제1장이 하기 시습지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하기편 이렇게 이름 짓고 2편은 위정이덕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위정편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논어 20편이 각 편마다 어떤 내용으로만 구성되었다라고 수는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편집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그 제목을 참고를 해서 내용을 편집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2편에서 위정편의 제목이 정치를 하는 것이라는 제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2편에서는 정치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학창시절 이후에는 정치라는 것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요. 하지만 요즘에 이제 아버지가 되고 앞으로 이 사회가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하고 활동해야 하는 곳이다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글도 좀 쓰면서 흥분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정편을 통해서 과연 정치란 무엇이고 어떻게 정치가 행해져야 이 사회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지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님께서는 정치를 덕으로써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강력한 군사적 힘이나 침범하지 못할 권위 등이 아니라 덕을 통해서 정치가 행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덕이란 무엇인지와 관련돼서는 차차 이제 논어를 배워가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 그런 공부를 해 나가겠지만 우선 위정편 제1장을 통해서 덕으로서 정치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게 됩니다. 북극성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나머지 모든 별이 그를 중심으로 고개 숙이고 도는 것.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개인적인 경험이 생각이 나는데요. 대학교에 입학을 한 뒤 며칠 뒤에 야학교사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그때 선배 형이 한 분 계셨는데 정말 순박하고 이야기 잘 들어주시고 잘 웃고 특별히 자기 주장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선배였습니다. 그 선배가 처음에는 그렇게 도드라 보이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무슨 고민이 있으면 그 선배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야학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형을 찾으면서 고민을 상담하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형이 어떤 특별한 답을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권유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상담을 찾아가서 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 선배가 이제 야학을 떠나기 전에 야학 행사가 있었는데 어느 대학교에서 진행되던 그 행사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저녁 늦은 시간에 이제 술에 어느 정도 취했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사실 술에 어느 정도 취한 상태였는데 그 선배가 저를 그 학교 건물 2층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기 야학 사람들 좀 봐. 어떻게 보이니? 정말 다양한 모습들인데 난 참 저 사람들이 좋고 야학이 좋다. 선배와 함께 했던 그 순간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졌고 그 후로 누구보다도 야학을 사랑하면서 열심히 야학교사 활동을 했는데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비록 야학이란 작은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바로 이것이 덕으로서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그 목적을 실현시키는 정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배라는 권위에 기대어서 이것저것 강요하고 내 생각이 옳아 내 말대로 해 라고 단정 지으면서 다른 구성원도 무시하고 배척하고 자기 생각 관철시키기 위해 다른 구성원의 의견을 듣지 않고 독불장군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다른 구성원들을 아우르면서 그 사회가 목적으로 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그런 리더. 아마도 춘추 전국시대의 강력한 힘에 의해 많은 것이 좌우되던 시기에 군사나 법이 아니라 덕에 의한 정치를 이야기하셨던 공자님의 말씀이 많이 이제 받아들이기가 힘든 시대였긴 하지만 250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과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와 리더가 어떤 것인지를 고민해 보는데 공자님의 말씀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